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합니다. 취임 18일 만입니다. 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 등 국회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은 내일 낮 12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에선 당대표 권한대행을 함께 맡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날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비빔밥 오찬을 했습니다.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한 건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4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9일이 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야당에선 주로 법사위원장 자리 등 국회 원내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야당은 권력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지난 지도부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3대 특검 문제도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부처 길들이기를 한다며 국정기획위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 모습입니다. 사전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JTBC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식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내일 특검, 법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인데 왜 대통령에게 가져가는지 의문이라며 발목 잡기가 지나치면 그 자리서 경고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다음 주 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어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꽃길을 깔아줄 순 없다며 증인은 없더라도 청문회에서 맹공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갔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야당이 제기한 소득 출처 증빙 등 자료 준비에 매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의원들은 가족은 모두 빼고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김 후보의 재산 누락 의혹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하루 만에 배당했다며 검찰을 향해 김 후보자를 볼모로 개혁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파행될 우려도 나오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적극 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 소속 한 인사청문위원은 JTBC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고 해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치르는 건 김 후보자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야당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어젯밤 늦게 최상병 특검보 4명이 임명되면서 3대 특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각 특검팀은 오늘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어젯밤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의 임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명된 특검보는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로써 3대 특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병무비리 특별수사팀, 수석 검찰관 등을 거쳤습니다.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공수처 1호 검사 출신이고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VIP 경로서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 오후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내란 특검팀입니다.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말고도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등 군 지휘관들과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 연장 절차를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3대 특검팀 모두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축대벽이 덮친 그 집에 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새벽 축대벽이 집을 덮친 충남 공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전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집주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달 전 이 축대벽에 틈이 생기고 그곳에서 흙탕물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장마가 온다고 해서 2주 전에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습니다. 시청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벌어진 틈에 시멘트를 채워 넣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터질 게 터졌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재는 이 벽이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루 만에 비가 200mm 가까이 왔는데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충남 부여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전북 남원에는 하루에만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지하에 있는 식당이 잠기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금 전 전북 장수군에서는 산악회 회원 20여 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780여 건입니다. 네, 비가 언제까지 오나요? 네, 이 시각 전북과 경남, 경북 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남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라권에는 50에서 120mm, 경상권과 제주도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